반갑습니다. 솔정비TV의 봉대표입니다. 이번에 부산 물난리 난 거 7월 23일날 물난리 나가지고 침수차들이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. 침수차를 어떻게 수리할지, 그리고 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설명드리는 아주 유익한 유튜버가 될 것 같습니다. 부산에는 7월 23일날 물난리가 나가지고 침수차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. 부산에 물난리가 한 4, 5년 전에 한번 났었거든요. 5년 전인 것 같아요. 여기 금사동인데 금사동 밑에도 엄청 많이 잠기고, 제 직원차도 물이 잠겨가지고 전손 처리를 받고, 제 친구도 전손 처리를 받는 걸 보면서 많이 느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험 처리하는 것도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, 침수차는 어떤 식으로 수리되는지도 한번 설명드릴게요. 침수차는 물이 이런 식으로 잠기면, 이 정도까지 이 타이어의 절반까지 이렇게 잠기면 보통 여기 이 틈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살살 올라가서 이렇게 역류가 돼요. 그래서 보통 여기 시트까지 젖는 경우가 있고요. 엄청 많이 이 정도까지 차가지고 이 바닥 매트까지 젖는 경우가 있고, 여기 시트까지 젖는 경우도 있어요. 이까지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, 이 정도까지 올라타는데 보통 여기까지 타면은 무조건 폐차고요. 여기까지만 차도 거의 여기에 전자부품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래서 폐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바닥 매트 정도만 젖었다,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근데 이것도 사실 차는 안 타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. 이유를 설명드리면, 이 바닥에 그냥 매트만 있는 게 아니라요, 이 시트 밑에도 지금 전기 배선들이 많이 지나갑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도 전자기기가 들어가고요, 전자 브라켓이 다 있어요. 그럼 브라켓 안으로 물이 유입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바닥 매트 이런 걸 다 드러내고, 여기 트립 같은 걸 다 드러내면 여기 아래쪽으로 아주 큰 배선들이 이렇게 길게 지나갑니다. 여기 옆으로도 배선이 좀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요. 특히나 고급차이면 고급차일수록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. 보통 침수가 되면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차 처리를 해서 전손 처리를 꼭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. 타이어 정도 절반까지라고 하잖아요. 여기 지금 보이시죠? 이런 전기 배선 보이시죠? 이게 지금 거의 타이어 위에 치에 있거든요. 여기까지만 타면 상관없겠지만 이런데 물이 다 들어가요. 그럼 이 전기 배선들이 안쪽에 다 연결이 다 된다고요. 물을 한번 탔으면 시동을 안 걸면 상관없다고 하지만, 시동을 걸 수도 있고, 이게 물이 바짝 말라고 가지고 하면 상관없다고 하지만, 그래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. 여기도 브라켓 다 있죠. 여기 라디에이터 콘덴사 지금 바로 이 높이에 있죠. 그러면 침수됐다고 하면 라디에이터 콘덴사까지는 물 무조건 여기 이미 많이 먹은 겁니다. 물을 먹어도 사실 상관없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좋을 게 없잖아요. 충돌 방지 센서, 전방 감지 센서 이런 건데 이것도 다 전자제품입니다. 이런 것들이 물에 한번 잠겼다가 나오면 뭐가 좋겠습니까? 자차 보험이 드신 분들은 보험사랑 이제부터 싸우는 겁니다. 보통 싸우진 않는데, 몇 년 전에, 5년 전에 침수됐을 때 봤을 때 차주들이 전손 처리를 원하시면 보통 보험사에서는 어렵지 않게 전손 처리 해주더라고요. 자차가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차량 가액이 있어요. 코너인데 2,200만 원 자차 가입이 돼 있어요. 그러면 2,200만 원이 돈으로 나옵니다. 돈으로 나오고, 그럼 그 돈으로 차라리 새 차를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. 재난특별지역이 선포가 되거나 되지 않아도 이 동급 차량을 샀을 때 1600cc면 1600cc 차량 샀을 때 초등록세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봤습니다. 근데 다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보험사의 협의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침수가 되신 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전손 처리를 하시고요. 새 차를 다시 구입할 때, 다른 차를 구입할 때 초등록세까지도 지원이 되는지 꼭 보험사에 물어보십시오. 저는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. 제 친구가 받았거든요, 5년 전에. 침수차가 됐을 때는 자차 가입되신 분들은 크게 어려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. 차량 가격만큼 돈이 나오니까. 문제는 이제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제일 문제입니다. 제가 설명드리면 여기입니다. 이제 다시 화면을 돌리겠습니다. 잘생긴 얼굴자인데 맞죠? 계속 얼굴 보여주고, 얼굴 안 보여주는 게 낫다고들 합니다. 웃긴 얘기지만 제가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유튜브 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으면 별로인데, 목소리가 좋아서 사람들이 또 좋다고 하니까 목소리라도 좋아서 다행입니다. 물이 잠겼을 때 보통 타이어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보통 여기 이 바퀴의 절반이 잠기면 보통입니다. 절반까지 잠기면 바닥 매트 쪽으로 물이 들어갑니다. 절반 잠기면. 그럼 바닥 매트에 많은 배선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바닥 매트를 다 드러내고요. 수리 과정이 보통 그렇습니다. 일단 저희 공장은 안 합니다. 왜냐면 이게 일이 엄청 많아요. 바닥 매트는 한번 젖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바닥 매트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. 그래서 교환하시는 게 좋고, 아래쪽에 깔려있는 배선, 큰 배선들이 있거든요. 그것도 잘 되더라도 일단 교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그 큰 배선이 좀 비싸요. 차량마다 다르겠지만. 또 고급차들 같은 경우는 트립을 떼면 옆으로도 밑에도 배선이 또 지나가거든요. 그런 것들도 사실 배선을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바닥 매트까지만 그러신 분들은 다행인 거고요. 시트까지 찼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이런 전동 시트는 다시 못 쓴다고 봐야 돼요. 말려가지고
쓴다 한들 시간 지나면 다시 이거 또 상태 안 좋아집니다. 나중에 안 돼요, 잘. 그래서 아예 교환하는 거 추천드리고요. 그래서 꼭 제가 자차를 들으라고 합니다. 제발 좀. 딴 사고 안 나니까 자차 안 들어도 된다. 이러면 안 돼요. 자차 보험료 조금 올라간다고 몇십만 원 올라간다고 안 들면 진짜 이런 경우에 진짜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. 사실 뭐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피똥 싼다 그러죠. 바닥 매트까지 상관없어요. 근데 이제 바닥 매트에서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도 올라왔다. 이런 거 보십시오. 여기 앰프도 있어요. 이 앰프가 전기가 다 연결이 된다고요.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되면 어디 하나라도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침수차를 사시면 안 돼요. 막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뭐 침수차 구별하는 방법 해가지고 막 중고차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하던데 이 안전벨트를 당겨가지고 끝에까지 당겨가지고 뭐 젖어 있는 걸 보라 이라는데 요새 끝까지 다 알아가지고 요거 사실 안전벨트 이거 교환도 쉽거든요. 얼마 안 해요. 안전벨트 몇만 원밖에 안 해요. 교환하면 끝이기 때문에 침수차 뭐 구분하는 거 사실 어려워요. 다 밑에 바닥 매트 다 갈아놓고요. 안전벨트 다 빼고 나면 사실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어요. 일단은 바닥 매트 이런 건 다 됐다. 이제 시동이 걸릴 때는 다행인데 안 걸리면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. 뭐 배터리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배선들이 뭐 아스가 났다 그러죠. 이제 뭐 불량이 나가지고 배선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큰 돈 들어가는 겁니다. 시동이 걸렸을 때는 보통 시트 드러내고 바닥 매트 교환하고 뭐 배선도 사실 교환을 최대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돈 아까워서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리 비용이 뭐 몇십만 원 안에서 끝납니다. 배선 교환한 다음에 이제 배선만 해도 기본 뭐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씩 하니까요. 차값 따라서.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트립 같은 걸 또 웬만한 거 다 탈거해서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 나중에 냄새가 안 나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차가 없으면 수리비가 최소 뭐 한 50만 원 이상에서 막 1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고요. 근데 이제 좀 많이 잠겼다 이러신 분들은 진짜 뭐 여기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? 이 배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이 뿌려진 게 아니잖아요. 잠겼잖아요. 몇 시간 동안. 그러면은 부품들이 순간적으로는 뭐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조금씩 뭐 부식이 생긴다거나 아스가 난다거나 하면서 나중에 전자적으로도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. 슬픈 얘기지만 자차 안 드신 분들은 차 웬만하면 폐차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침수차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는 침수차 매입 안 하거든요. 침수차 매입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그냥 파는 걸 추천드려요. 차주님들이 막 그 싸게 고쳐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진짜 나중에 또 피눈물 날 수 있어요. 그냥 막 시원하게 침수차는 중고차 그 침수차 매입하시는 분들 넘겨버리고 새 차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전자장비들이 너무 많잖아요. 딱 봐도 이것들이 물에 잠겼다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? 침수 당하신 분들은 좀 심하게 당하신 분들은 그냥 차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침수차 매입하시는 분들은 부산에도 있던데 듀크 레이싱이라고 그분들이 좀 유명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꼭 자차 보험 드시고요. 자차 보험 드신 분들은 보험사랑 협의를 잘 보시고 협의 보시다가 좀 막히는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. 그다음에 침수 당하신 분들은 참 같은 부산 시민으로서 조금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근데 저희 공장은 일단 보시면은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. 지대가 높아가지고 뭐 저희 차는 전혀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. 일단은 좋은 공장이라는 것도 한번 어필하면서 침수 당하신 분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.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보험사랑 협의해 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수로정비TV의 홍 대표였습니다.